안녕하세요. 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아직 을미월은 안 됐지만 7월 7일 소서부터 을미월이 시작되니까 아직은 을미월이 아니지만 그래도 달력상의 7월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이 숫자가 주는 그것도 무시는 못하니까 새로운 7월에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MBTI와 그 다음에 명리학을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방송을 오늘 시작하게 됐고, 제가 앞에 메인 그 타이틀 그것도 바꾸면서 정말 이제 그동안에 물론 저의 원래의 기본 그거는 버리지는 않겠죠. 제가 명리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학문보다 명리학이 가지는 그런 특징적인 거, 그리고 인간의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본인 안에서 뭔가 본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으로서 명리학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명리학 공부를 해 가겠지만, 처음 명리학을 할 때 저의 목표가 다른 학문과의 접점을 계속 찾아 나가고 싶다라는 그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시도해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MBTI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문에 어느 학문의 장단점이 있냐 없냐를 말하기가 참 힘든 게, 제가 명리학을 배우고 가장 핵심이고 늘 잃지 않는 게 음과 양의 조화가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어둠의 측면에서 빛을 보는 게 아니고 빛의 측면에서 어둠을 보는 게 아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강해서 명리학의 장점은 심오해요. 깊고 서양 학문에서 보여지는 어떤, 서양은 이제 인과론적 결과를 놓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원인을 찾게 되는 거에 반해서 명리학이 좋은 거는 내 생년월일시를 넣었을 때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 자체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변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는 명리학이 훨씬 더 폭이 넓은데, 동양 학문의 단점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석적인 측면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언어를 조금 더 제대로 사용해서 언어적으로 사람들에게 쏙쏙쏙 넣어주는 데는 동양 학문이 약해요. 근데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서양 학문이란 말이죠. 훨씬 더 분석적으로 해놓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명확하게 해놨어요. 이 두 가지를 잘만 섞으면 얼마나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클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꽤나 명리적으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의 강의를 들어봐도 저는 명리를 조금 아니까 저분들의 이게 들어오는데,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저도 들어요. 저거를 조금 더 언어를 조금 바꾸고 표현을 바꾸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잘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늘 사실은 남았고, 그리고 서양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MBTI의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여기서는 아쉬운 게 너무나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사실은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이 저 유형에 속할 수 있고, 명리에서 얘기하는 대운에 따라서 본인의 그게 변할 수 있는데, 너무 규정 짓는 거, 물론 거기다가 너무 규정 짓지 말라고 얘기는 해놓지만, 그러나요 사람들이 어디 너는 무슨 형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니 수세기 동안 혈액형 4가지로 사람을 너 A형이야 O형이야 이렇게도 잘 지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섞어보고 싶은 측면에서 이 시도를 하는 거라는 거. 네. 그리고 뭐 좀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무슨 자료를 다른 분들처럼 막 해서 보기 편하게 하는 기술은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판서와 저의 말이 주가 되겠지만, 좀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것저것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MBTI 유형 중에 오늘 할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분석형의 스타일이에요. 이제 분석형의 4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I, N,
T, J 형입니다. 네. 이 각각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고, 원래 MBTI가 16가지가 있는데 그 16가지에 A형과 끝에 T를 붙여서요, 32가지 정도로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각 유형, 그러니까는 INTJ 중에서도 다시 A, 다시 T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보니까 이거는 명리에서 얘기하는 귀문관살. 네. 요걸로 조금 생각하시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같은 INTJ 중에서도 귀문관살이 있냐, 없냐. 또는 귀문관살과 비슷한 형살이나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 게, 이게 신경증과 관련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예민하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예민함이 없이 그냥 가느냐. 근데 이 귀문관살이 인간에게 미치는 게 명리적으로 봤을 때 신경증적인 거거든요. 안정되지 못해요.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즉흥적이고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갖고 있는 정신적인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AT는 일단은 귀문관살이나 어떤 형살이나 조금 예민함의 구석인데, 그거에 있어서도 제가 뭐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의 시점에서는 저는 A와 T를 제가 딱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의 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이제 대략적으로 MBTI와 CTI보다 명리학이라는 이제 그 방송에 제가 이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I는 일단은 내향형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즉, 어떤 자신을 표현하고 폭넓은 대인 관계, 그리고 활발한 어떤 관계 형성에 열심인 그런 측면보다는 내면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좁은 인간관계,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I형에 속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E와 I를 둘 다 공존해서 살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큰 측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 이라고, 그렇다고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외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N은 직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E랑 나뉘고 여기에서 이제 S랑 이렇게 구별하는데, E형은 조금 더 인간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을 의미하고, 조금 대인관계에서 리더적으로 사람들을 조금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S는 감각형, 내가 경험한 거,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위주로 하는 스타일들이고, N형은 우리가 직관이라고 해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직관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저거는 될 것 같아 라는 거기 때문에, 감각형보다는 직관형이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적인 측면에서는 안목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죠. 그리고 T 하고 여기에 이제 F인데, F는 감정형,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내 감정을 소중히 하는 이런 스타일들이며, T는 사고형이에요. 네. 물론 사고형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많이 써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우선시할 건지에 있어서는 사고형. 그리고 마지막에 J는 이제 P하고 구별될 때, 그러니까 이 MBTI가 여기까지는 융의 심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마이어스 브릭스인가 저번에 제가 한번 모녀 그 관계에 있는 그 분들이 이제 P랑 J 를 했는데, 이 J형은요 계획형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내가 뭔가 일어나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빠른 결정을 하고. 근데 P는 이제 상황에 맞게 융통적인 사람들이죠. 이 네 가지를 조금 이제 이 INTJ를 조금 재밌게 성격 유형으로 풀어놓은 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 제가 생각한
이 유형에 대해서 명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연예인들 사주에서 몇 명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이런 그분들 사주 원국과 지금 대운까지 같이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뭐냐면 일단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라고 나와요. 이 I형이 내향형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관심 분야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고 고집이 세고 융통성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고집이 세고 융통성 부족한 거는 비견다자거나 네네 비견다자거나 또는 그 관다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근데 관과 합이 되는 관다자, 관과 합이 되는 관다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있다 사주 그래서 볼게요. 고집이 세고 본인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건 정해진 원칙대로 가겠다 라는 특징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내향형의 특징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월하고 일의 특성으로 이 사람이 가장 보편적인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사실은 월이랑 일인데 이 내향형의 사람들은요 일주나 월주 자체에 금수의 특징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달이 이 가을 겨울 생 또는 본인의 일지에 기둥에 금이나 수를 많이 놓은 사람들. 왜냐하면 봄, 여름은 퍼져나가는 기운이고 성장을 해야 되는 기운이에요. 나무가 봄, 여름에 자랄 때 햇빛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겨울에는 안으로 걷어들여서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오행의 특징하고도 상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향형을 봤을 때는 금과 수의 그러니까 월주와 일지의 기준으로 금수의 기능이 좀 많다라시는 분들은 내향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 있죠. 일주는 좀 차가워요. 추운데 월지가 뜨거워. 이런 분들은 내향성과 외향성을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이에요. 연예인들 분 중에 평상시에는 조용하시다가 무대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폭발성을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높이 평가한다. 이거는 은근히 자뻑 기질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사주에 본인 사주에 근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일간이 만약에 막 금이다. 그럼 지지에도 금이 있거나 수면 지지에도 수가 있거나 근데 어떤 사주에서는요 본인의 일간이 목인데 여기 지지에 목이 없어. 없어요. 이렇다는 거는 내가 발 디딜 땅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뭔가를 해도 늘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높이 평가한다는 거는 지지에 본인의 일간의 근이 지지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거 싫어함.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요, 인성보다는 관성이 본인의 일간에 가까이 있어요. 관이라는 거는 뭐냐? 독립심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기운인데 인성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의존하려고 그러고 인간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관성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또는 관성이나 이제 비견이 가깝겠죠. 간여지동 같은 캐릭터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 친구 고민 상담 잘 못 들어줌. 공감을 잘 못함.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능력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식상의 부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식상이 바로 옆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식상 근처에 아마 비견이나 관성이나 재성이 많고 있어도 식상을 조금 멀리 연도에 있을 수 있다. 식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식상이나 인성, 인성이 부족하다든가 본인 근처에 없다든가 이렇게 되고요. 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함. 자, 혼자서라는 것도 아까 이 독립적인 이 관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자, 목표 지향적인, 목표라는 게 생기면 이게 뭐겠어요? 재관이죠, 재관. 재성과 관, 내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 관도 평관일 가능성이 높다. 목표 지향적인 거. 근데 평관만 있어도, 평관이 있는데 저는 왜 목표 지향적이 아닐까요? 옆에 식상이 너무 많아 버리면 네, 이 동그라미 표를 제가 이제 할 때 그려드릴 텐데, 이 관이라는 게 나를 강하게 치는데 이 관을 또 칠 수 있는 식상이 많아 버리면 목표는 세워도 그냥 놀고 싶다 이렇게 그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단편적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행과 그 다음에 십성을 골고루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되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보면 참지 못함, 매정할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꼼수를 용납할 수 없음, 문제 해결을 위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방법을 고안함. 독창적이고 참신한 방법을 고안한다라는 거는 이 N형, MT, 요게 조금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참신하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식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참신한 성향이 상관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식신보다는. 그리고 자, 뭐 이런 건 재미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공상이 작고 어떤 사안이나 작품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하는 거 좋아함. 생각이 한마디로 많은 거죠.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하고 물어보면 대답 못함. 왜냐하면 에너지가 본인 안으로 들어가 있고 사고고 계획에 따라서 빠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총론은 지금 뭐냐면은 INTJ를 갖고 계신 분들의 사주 원국에서는 금수나 금수의 성향이 높을, 월과 일에 금수의 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식상과 인성보다는 관과 비견이 본인의 옆에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하고 수의 분포가 많다. 월과 일에.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일간이나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상과 인성보다는 관과 재성 또는 비견일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관 쪽하고 비견 쪽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관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에서 이루고 싶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요. 제가 법륜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고, 연예인 사주 몇 분의 사주를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의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보아씨, 지디씨, 송중기씨. 네. 명리를 아시는 분은 글자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제가 여기에서 이게 이제 본인의 일간이면 일간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감정계예요. 식신상관이라고는 감정계고, 이게 내 목표인 재성이죠. 그리고 이게 사회에서의 권력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관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중시하는 인성. 이 인성도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특징들이 조금은 다르게 나오지만, 일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INTJ는 아까 이게 이제 강해서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 높거나 또는 이것과 이게 강해서 사회에서 자기의 목표 지향적인 측면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근데 이 세 분이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물론 이제 찾다 보니까 이 INTJ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사주 중에서 제가 생각하려는 것과 비슷한 그거를 가지신 분들을 제가 찾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본인들이 이 INTJ에 있는 사주 그
그 연예인 분들의, 유명인 분들의 이거를 검색하셔서 한번 생년월일을 넣어보세요. 제가 한 이 세 분 말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INTJ의 특징 중에 일주와 월을 기준으로 금하고 수의 그 특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아씨 개축일주예요. 축토는 사실은 토라고 보기에 힘들고, 이 개축은 거의 본인과 물론 편관을 끼고 있긴 하죠. 근데 차가운 물에 있는 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개축 자체가 차요. 그래서 개축 일주 자체 분들이 외향형, 이게 I가 아닌 E로 더 발현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케이스들이 많아요. 개축은 거의 I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물론 개축인데 월주가 만약에 막 그거다 그러면은 이분은 여기에서 딴 게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GD씨는 을사인데 여기가 그럼 화지 않냐 라고, 그래서 저도 상관이고 화인데 왜 I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I로 분석되는 이유는, 근데 GD씨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E로 바뀔 수도 저는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보는 이유가, 상관이면서 나를 표현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이 있어서, 아까 INTJ에서 성향이 여기 관성, 두 분 다 여기 관이에요. 관성이에요. 이쪽 사회에서의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두 분 다 사실은 해당하는데, 여기 있는 관이랑 여기가 합쳐져서 사신합수가 돼요. 네, 제가 아까 금하고 수의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하고 일이. 근데 여기에는 화잖아요. 목화잖아요. 을경합 금이 되고요. 네, 합이 돼서 금이 되고 사신합 수가 돼요. 금수로 가고, 더군다나 지금 GDC의 대운이 수예요. 만약에 이 대운에서 지나서 밝은 목화의 대운 쪽으로 가셨을 때, GDC가 만약에 MBTI를 검사한다 그러면은 E로, 네, ENTJ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중기 씨인데,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관은 지금 여기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견이 사실 유축하고도 금이고, 비견이 일간이 여기가 많고, 그리고 여기가 가을 금이죠. 본인도 금이고, 그리고 목표 재성을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대운까지 사유축 금으로 아주 강한 금이에요. 저는 송중기 씨 사주를 보고 일단 건강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금이 이렇게 많은데 간 괜찮으시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긴 했는데, 그리고 유유형살 있죠. 제가 아까 이제 INTJ 중에서도 A냐 T냐를 해서 신경증적인 게 있을 수 있을 때, 이 신경증은 기분가살이나 형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송중기 씨는 INTJ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여기에 다시가 붙고, 네, T가 되겠죠. 유유형살이 본인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A는 아니겠고 INTJ 굳이 나누면 이렇게 T로 송중기 씨는 하나를 더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하면서 더 추가되고 하는 측면이 있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너무 과부하되면 여러분들도 적응하시기가 그렇고, 저도 지면상 지금 할 자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나는 거는 INTJ-1에서 제가 추가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네, 어떻게 봐주셨는지 사실은 너무 궁금하네요. 네,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